요즘 현대기아를 제외한 국내 브랜드의 신차 출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심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쌍용차 토레스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 때문에 쌍용차가 다시 살아났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쉐보레 이코넉스 토레스에 비하면 조금 조용히 출시됐는데 이 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빠졌죠.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사명을 르노 코리아로 변경하고 로고까지 바꾸고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할 것만 같은데 조용합니다. 그러고 보면 르노 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의 신차를 출시한 지도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라인업 SM6, XM3, QM6, 캡처 조회 등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에도 지난해 국산차 판매량에서는 르노 코리아가 쌍용차, 쉐보레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올해 상반기만 봐도 쌍용차가 근소하게 르노 코리아를 앞서고 있고 토레스라는 강력한 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르노 코리아도 오랜만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없었던 모델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었던 친환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바로 XM3 하이브리드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XM3는 우리나라 연구진들과 부산 공장의 생산력이 크게 작용하는 모델입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일부 동유럽 물량을 제외하면 부산에서 만들고 르노 뉴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심지어 일본 시장 등에도 출시가 돼요. 그래서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는 XM3가 매우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XM3는 XM3 인스파이어란 컨셉으로 2019년 서울 모터쇼에 처음 소개됐을 때부터 디자인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쿠페 라인을 접목했기 때문이죠. 쿠페형 SUV는 비싼 독일 SUV들이나 하는 디자인 사치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차의 공간은 더 줄어드는데 가격은 더 올라가니까 이거는 비싼 차에서는 납득이 되고 가능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 볼륨 브랜드의 그리 크지도 않은 SUV가 쿠페 디자인을 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에 가까운 거였어요. 하지만 때마침 공간의 손해보다는 디자인적 만족을 얻으려는 젊은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였고 XM3라는 SUV의 등장은 이런 트렌드와 잘 맞물려서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쌍용차는 공간으로 승부하는 티볼리 에어를 다시 부활시켰고 크기와 디자인을 내세운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셀토스 등 쟁쟁한 경쟁 모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동급에서는 유일한 쿠페형 디자인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사용하는 엔진의 기술력 등 XM3의 가치는 분명했지만 변화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모델 XM3 하이브리드가 곧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사명을 새롭게 바꾼 르노의 첫 번째 친환경 모델이면서 르노 삼성까지 포함한 르노 코리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고 XM3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즘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들도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세상인데 이 차는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한 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1.2kW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변속기에 하나 그리고 별도로 하나 총 2개의 전기 모터가 엔진을 돕고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도요타와 흡사한 직병렬 하이브리드인데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허는 대부분 도요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르노도 이 과정에서 150여 개가 넘는 특허를 신청했다고 하고요. XM3 하이브리드는 유럽에서 세부 명칭은 이테크 145 하이브리드라고 불립니다. 145는 이제 마력을 뜻하는 거고 엔진 출력은 94마력, 2개의 전기 모터가 각각 50마력, 20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45마력의 성능을 내고요. 터보차저를 사용하는 기존의 1.3L TC260보다는 출력이 소폭 낮지만 효율적인 만족도가 워낙 높을 것 같고 전기 모터의 초반 가속 도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도 발진 감각이 무지 궁금해집니다. 변속기가 꽤 독특해요. 도요타와 현대차 그룹의 구조와도 완전히 달라요. 8, 90년대 슈퍼카에 사용하던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도그 클러치가 사용이 됐고 여기에 전기 모터가 붙습니다. 안 그래도 도그 클러치의 특징이 반응과 동력 손실을 줄이는 건데 그 장점이 전기 모터 때문에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은 멀티모드 하이브리드 기어박스이고 이 르노코리아 내부에서는 클러치리스 변속기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도그 클러치보다는 기어박스에 맞물린 모터가 핵심인데 이 모터가 에너지 회생 효율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순간적인 가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와 기술적 방향성은 포뮬러1에서 쓰는 커스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르노도 포뮬러1에 참가하는 만큼 그 기술을 양산차에 조금 녹여낸 거죠. 르노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신기술과 독특한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은 조만간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하이브리드는 연비잖아요. 이 부분도 XM3 하이브리드의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럽 기준 연비를 살펴보면 XM3 하이브리드는 100km를 가는데 4.8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換算하면 리터당 20.8km가 되는 셈이에요. 연비 괴물이라는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가 유럽에서 리터당 22.7km, 그리고 신형 코나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20.3km입니다. 참고로 니로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는 16인치 휠 타이어로 측정한 연비고 XM3 하이브리드는 16인치가 아예 없어요. 17인치 휠 타이어 연비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국가별 연비 인증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연비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연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연료 탱크 용량. XM3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은 전부 비슷비슷한데 연료 탱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코나 하이브리드가 38리터, 니로 하이브리드가 42리터, XM3 하이브리드가 무려 50리터예요. 그러니 전부 연료를 가득 채운 후 유럽 기준 연비로 최대 주행 거리를 계산해 보면 코나 하이브리드는 771km, 니로 하이브리드는 953km, XM3 하이브리드는 무려 104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아직 XM3 하이브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연비 인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대로 르노 모델들의 실연비가 꽤 좋았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XM3 하이브리드는 올 가을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확정이에요. 3분기, 4분기 그 언저리쯤으로 르노코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반도체 문제도 있고 XM3는 르노코리아의 핵심 모델인 만큼 조급하게 이 차를 출시하기보다는 물량이나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완벽을 좀 가다듬어서 이런 것들을 확보한 후에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XM3 하이브리드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재빠르게 또 알려드릴 예정이고 XM3 하이브리드 다음엔 뭘까요? 바로 QM6가 되겠죠. 이것도 정보가 많이 모이고 있는데 더 구체화되면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